안녕하세요. 7월 8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습니다. 올해 들어서 벌써 3월 4일 서킷 브레이크 발동됐고요. 그 다음 3월 9일, 그리고 6월 8일, 6월 23일, 6월 26일, 그리고 어제 7월 7일 이렇게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됐습니다.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고, 코스피 지수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설명드려 왔습니다.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압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서 두 종목의 가격 변화가 나타날 때 지수 또한 반응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지난 5월 달부터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급격한 상승 이후에 급락이 나타날 텐데, 두 종목이 급락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지수가 굉장히 크게 반영될 것이고, 지수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면 결국은 시장 전체가 연동되면서 급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. 이 부분을 어떻게 비켜갈 수 있을까라고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비켜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지난 3월 4일 날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될 당시에는 코스피 코스닥 공이 발동됐고요. 그때는 이란 전쟁 때문에 그랬죠. 그 이후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는 구간에서는 좀 더 코스피 지수만 발동이 됐고, 코스닥 지수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. 다만 서킷 브레이크와 관련 없이 코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빠졌었죠. 오늘 간단하게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할 당시, 발동한 날과 그 다음날 시장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3월 4일 날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죠. 코스피 지수, 코스닥 지수가 12%, 14%. 이날 거의 비정상적인 어떤 하락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날 어땠느냐.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9%, 코스닥 지수가 14% 급등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서킷 브레이크가 3월 9일이죠. 3월 9일 날 코스피 지수가 5% 이상, 코스닥 지수가 4%대. 이때도 이제 대형 IT,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의 급락이 나타났고요. 그 다음 날은 대체적으로 다 돌렸습니다. 물론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돌려줬죠.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6월 8일입니다. 6월 8일. 6월 8일 날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는데 이날도 양지수 다 8% 이상 빠졌고, 6월 9일은 어땠느냐. 역시나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 중심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6월 23일 이날도 코스피 지수가 9%, 거의 10% 빠졌죠. 9.99% 빠지고,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는데 이날도 끌려 내려갔습니다. 코스닥 지수가.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의 하락이 전개됐고, 나머지 종목들은 어쩔 수 없이 막 따라와 이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양상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 반등이 나타났는데, 이전에 스킵 브레이크가 발동됐을 때와는 좀 다르죠. 종목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최근 6월 26일 날, 이날도 오후에 스킵 브레이크가 장 마감을 앞두고 발동됐는데요. 코스닥 지수는 이날도 상대적으로 괜찮았습니다. 6월 26일 상대적으로 괜찮았는데 억지로 끌려가는 양상들.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억지로 끌려가는 듯한 흐름들이 나타나고, 오후 들어서 변동성이 큰 종목들,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, 로봇도 마찬가지고,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, 대체적으로 변동성 큰 종목들이 급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날인 6월 29일 월요일 날 급등했죠. 반면에 이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반대로 종목들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죠. 그리고 어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하는데 이전에 발동됐던 상황과 상당히 다릅니다. 지수는 장중에 8% 이상 빠졌는데 올라오는 종목들이 생기더라. 올라오는 종목들이. 이건 뭐냐면 어제도 종목들이 오후 들면서 지수의 하락을 막 따라가는, 어쩔 수 없이 막 따라가는 그런 양상들이 펼쳐졌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종가상으로는 마이너스 4.9%로 끝났는데 8% 2시 51분이죠. 2시 51분에 스킵 브레이크 들어갈 때 당시에 코스닥 지수는 장중 내내 한 마이너스 2% 정도, 오전에는 플러스였죠. 그러다가 끌려 내려가다가 코스피 지수가 스킵 브레이크 들어갈 당시에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4%대까지 밀렸었습니다. 그러다가 장막판에 거의 대부분 돌려주는 모습들인데, 오늘은 어떻게 될까? 오늘 시장이,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졌죠. 전반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아침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, 또다시 반대 매매도 오늘 아침 또 출회될 것이고,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전반적으로 좀 부진할 수 있는데, 돌릴 때는 종목들이 훨씬 빨리 돌릴 수밖에 없다.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 삼성전자 최고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왜 빠졌지? 최고의 실적을 발표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올랐잖아요. 올랄까,
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고 그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오니까 밀린 거예요. 매우 정상적인 흐름이에요. 이상한 게 아니에요. 이러면서 또 다져가다가 다시 또 이제 3분기 실적, 4분기 실적 기대하면서 또 올라가겠죠. 근데 문제는 두 종목, 삼성전자,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그 종목들이 장중에 예를 들면 시장이 전혀 안 움직여요. 근데 두 종목이 막 급락해. 그럼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? 지수 똑같이 급등급락을 하게 되죠. 근데 시장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삼성전자, 하이닉스도 보겠지만 지수를 보잖아요. 외형적으로. 그 지수가 급락을 했어. 그럼 무섭지.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어제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과정 속에서도 다른 종목들 막 매물들이 막 출회되고 공포감이 형성되고 투매가 나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저런다. 정말 짜증나네.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뭐 같이 빠져야지. 이런 분위기가 어제 형성됐거든요. 그러니까 점점 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종속되어 있던 시장이 거기서 좀 벗어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더라.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. 예, 수고하십시오.